자, 오늘은 83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건전한 로비 양성화와 국제 로비, 민주사회 구축을 위한 부분으로 한국 공공외교협회 장국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선 좀 낯선 토픽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극히 일부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로비 양성화라는 단어를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로비 양성화를 논의를 시작한 거는 1993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30년 전부터 정부 쪽에서 또는 국회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이 로비에 관한 얘기를 사실은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 로비 양성화 법안도 여러 차례 냈고, 심지어는 법무부가 로비 양성화 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또 참여연대 같은 데서도 제안을 할 정도로 이 로비 양성화는 어쨌든 계속돼서 다루어진 이슈였는데 아직까지도 합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가 안 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중에 역시 어느 사회나 그 기득권이란 게 있습니다. 그 기득권의 그룹이 이 양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엔티 로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거를 우선 이론적으로 또는 아주 논문 같이 아주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왼쪽에는 책 카바를 제가 사진 찍었고 오른쪽에는 미국에서 지금 외국 기업들이 로비에 얼마나 돈을 쓰는가 하는 게 이게 재작년 통계일 거예요. 작년 통계인가 그래요. 작년. 근데 우리나라가 1억 6,551만 원을 만 달러를 써서 로비를 제일 많이 하는 또 로비 금액을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그 정도의 많은 돈을 쓰고 현재 로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지금 일반 분들이 모르는 그런 분야인데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하면서 경험한 것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로비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나라가 넓고 각 주가 모여서 생긴 연방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방법 중에 그 미국 수정헌법 처음에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청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비가 그렇게 발달을 했는데 실제로 로비 관련해서 시작한 거는 1850년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도 역시 불법 로비가 워낙 많고 편법 내지는 불법 로비가 많으니까 로비 관련해서 각종 규제 내지는 관련 법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로비 활동 규제라 해갖고 1936년부터 미국은 법으로 이 로비를 오히려 규제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산업별로 로비하는 것을 굉장히 규제를 했고 상선법이라고. 그다음에 페라라 해갖고 외국 대리인들 특히 이게 나온 배경은 나치 독일 나치들이 미국에서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많이 하면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로비스트 이름 또 보수 월별 지출액 로비 활동 이런 것을 다 등록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연방 로비법이라는 걸로 해서 아주 포괄적인 로비법을 만들고 로비 공개법이라 해서 로비 활동 규제 근거법을 1995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역시 어느 나라나 또 어느 사회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되 그거를 사회적으로 서로 존중을 하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미국부터 시작해서 EU도 마찬가지고 카나다도 그렇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 로비를 양성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로비스트 일을 했는데 그 배경은 그 당시에 한미 FTA 무역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 전부터 한국과 미국은 그 협상을 위해서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한미 FTA가 저는 정경련 소속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한국에 도움이 된다 하는 판단을 했고 한미 FTA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겠다 하는 게 로비의 목적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미국 비자 받는 그 관행이 너무나 불합리한 관행이 쭉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셨지만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은 미국 대성안에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그 어려운 진짜 비자 받고 나면 만세를 부를 정도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비자를 면제를 받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선진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일본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은 미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대성안 밖에 나가서 줄을 서고 이렇게 어렵게 비자를 받느냐 우리는 그렇게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니네하고 한 게. 이렇게 해서 비자 양성화라는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인 것을 위해서 로비를 했고 세 번째는 방위산업 중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실컷 좋건 간에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는데 미국에서 무기를 사려면은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한국에 팔아도 좋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 미국 의회에다 그걸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서드 티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컨드 티어에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은 퍼스트 티어 제1등급에 있고 대상으로 일본은 어떤 무기를 사는데 미국 의회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미국 무기를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세컨드 티어는 보통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4배가 더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사는데 준비해서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4, 5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하고 세 가지 로비를 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년쯤 있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Dear 에드워드 장 해갖고서는 당신이 지금 로비 관련 법을 어겼기 때문에 2년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20만 불의 페널티를 물기로 했다 이렇게 온 거예요. 2년 후에. 이게 뭐 워싱턴에서 돌아와서 좀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매 분기마다 제가 활동하는 모든 것을 미국 법무부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법에. 근데 제가 마지막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뭐 바쁘기도 했지만은 제가 쓰고 있는 로펌에서 두 가지를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하나는
제가 활동했던 거 이게 사실과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정치 자금을 냈느냐. 저는 지금 정경련이 돈을 낸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를 위해서 고용을 한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정경련이 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 자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저한테 그 20만 불 페널티와 뭐 5년 징역을 살게 하겠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로펌에다 연락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직원이 그냥 실수해서 그게 보고가 복잡한 게 아니고 정치 자금을 냈다 안 냈다 이거 표 하나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더니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 그 한 달 후에 처리되냐 했더니 그거 문제 없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냐 그 복잡한 것을 뭐 5년 징역 그랬더니 법무부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직원이 그때 깜빡 잊어먹었어 전화했더니 알았다 하고서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이란 사회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이렇게 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좁은 사회에서 지연이 학연이 이런 걸 갖고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희보다 오히려 더 학연이나 지연이 강한 나라거든요. 왜냐면 나라가 넓으니까 아는 사람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학교, 동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걔네들끼리 유대관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되더라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까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로비를 했다는데 첫 번째 한미 FTA 관련한 로비는 당연히 한국에서 이제 제가 대표를 해서 민간 쪽에서 했고 정부에서는 이제 외교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저하고 같이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뭐냐면은 미국 US 챔버라는 그 큰 조직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경련 같은 조직인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600개 기업이 콜리션 그 그룹을 만든 거예요. US 코리아 FTA 콜리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600개 기업이 가입돼 있고 600개 기업에 있는 인하우스 로비스트들이 다 거기에 들어와서 로비를 하는 게 뭐였냐면 한국하고 FTA를 빨리 진행을 하자. 그것을 의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압력을 넣는 그런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 이익을 위해서 그 FTA를 빨리 해야겠다 했지만은 미국이 미국 이익을 위해서 그쪽에서 판단하기에는 한국하고 FTA를 빨리 하는 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룹에 한국 사람의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로비스트로 등록을 했지. 같이 이제 하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비를 할 때 누가 내 편이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을 define 하는 건 내 이익을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띄워줄 거냐 하는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한국 이익을 위해서 같이 띄워주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에서 한 일은 매일 저희가 이제 스케줄 짜서 매일 아침 되면은 그룹으로 나눠서 미국 상하원 미 국회의상에 가서 상하원 의원을 순서대로 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하는 로비스트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왔는데 왜 한국하고의 FTA가 중요하냐 한 것을 굉장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회장한테 간단히 요약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한 페이지에다가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는 것을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 만들었고 상원의원 만나면 인사하고 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도어락이라고도 하고 락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미국 의회 의사당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걸 매일 가서 대리석을 이렇게 걸으면은 오후쯤 되면 뭐 자리가 아플 정도인데 그것을 상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로비를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FDA가 통과가 되고 하게 된 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사관 가서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 에스타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서류만 해갖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저희가 로비를 했던 그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로비를 할 때 제일 활용을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당신들이 한국의 비자 웨이버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미국 의회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로비는 4년을 했지만은 그 전에 거의 10년 동안을 저희가 그걸 위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공공 외교라는 차원에서 어떤 걸 했냐 하면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미국에 가는 유학생 중에서 어느 나라보다 제일 많았어요. 미국에 7만 명, 8만 명의 학생들이 가면 그 가족들이 가고 그것 때문에 연관돼서 파생하는 그 경제적 이익이 니네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주별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 상원의원 만날 때는 한국 사람이 LA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이 살고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산다. 또 한국에 관광객이 1년에 몇 천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캘리포니아 주의 돈을 이렇게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국 사람 중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앞으로 너한테 대해서 우리가 더 호의적이고 좋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선거 때 너 안 뽑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논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표권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투표권이 그게 작지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니네가 이익이다. 그다음에 많이 얘기하는 게 왜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우리가 니네한테 그런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로비를 저희가 했었고 세 번째 방위 산업 같은 건 이제 좀 복잡하니까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로비 양성화라는 단어가 있고 그러면 로비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로비스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직업이에요. 로비를 전문으로 해서 보상을 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럼 직업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 로비를 왜 합법화를 해야 되느냐 양성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슈가 나올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은 NGO가 120만 개씩 있습니다. 미국에 NGO들이. 그리고 한국에는 한 5만 개, 6만 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가 7천, 8천 개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자기 이익을 실력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또는 법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몇 년 사이에 NGO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하지만은 그 과정, 그다음에 이 법적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청원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든지 어필할 수 있다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법적 근거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사실 헌법상에 그거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번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한번 보세요. 자기가 무슨 관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다 아니면 내가 이걸 위해서 뭘 해야겠다 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대부분이 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 나갑니다. 모여서 소리 지르고 꽹과리 치고 그다음에 마이크 갖고 이게 우리나라 방식이거든요. 아니면 청와대 앞에 가서 뭐 이게 깃발 들고 뭐 좀 서 있다 말고 아니면 그 로비의 대상이 되는 청와대에다가 뭐 그 청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좀 해주십시오 하고 청원하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요새 아직까지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런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이 선진국들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법을 갖고 뭐든지 이해관계를 다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입법을 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가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을 만들자 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그 다음에 국회 외에는 거의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아주 극히 좀 센 이익단체, 업종별 단체 아니면 기업 외에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소리 지르고 뭐 심지어는 개인이 이렇게 막 그 사연을 써서 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어느 기업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이런 방법 외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적다. 요새 NGO들이 활성화돼 있긴 해도 그런 면에서 이걸 굉장히 합법화 시켜줄 또 그런 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로비를 양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그 자료 제목을 올릴 때 건전 로비 양성화와 민주주의 구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 이익이라는 게 이쪽에서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걸 갖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식이 없는 한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설사 법에 의해서 이게 합법화가 돼도 이쪽에서는 저 법이 불법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해서는 어려운 게 민주주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로비스트로 있으면서 로비 회사를 2개를 썼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3가지 로비를 위해서. 근데 아까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 책이 워싱턴 리프레젠터티브스라는 책인데 여기 왼쪽 보시면은 로비스트, 포린 에이전트, 컨설턴트, 리걸 어드바이저스 그다음 뭐 퍼블릭 어페어스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게 책이 한 240페이지 2400페이지 정도 돼요. 이 책이. 여기 보면은 제 이름도 들어가 있고 저희 회사 이름도 들어가 있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법이 로비를 오픈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로비스가 될 수 있고 로비를 하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로비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의회 상하원에 등록하고 미 법무부에다가 저희가 또 등록합니다. 1946년 정도부터 이 일을 법무부가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이제 저는 어떤 걸 보고를 하냐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돈을 얼마나 썼다. 이거를 분기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보고를 안 한다 했죠. 왜? 내가 하는 활동을 전부 그 미국 정부가 알게 되는 건데,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미국 정부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식의 돈을 쓰고 이렇게 했던 걸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로비회사 위해서 돈을 썼다는데 로비스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몇십만 불씩 해서 두 개에서 썼으니까 굉장히 많죠. 왜 그렇게 비싸냐 하면은 로비스트의 그 역할, 로비스트의 기능, 그다음에 그 쓰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세 번째 썼지만은 지식과 경험, 실력에 의해서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해관계가 물론 있어도 이걸 위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1인이 아니라 이 사회를 설득해서 이게 맞다고 설득을 시켜 나가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굉장히 이익에 반한 어떤 주장을 해갖고 자기네 이익을 추구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또 반대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고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하고 지식도 같이 하고 경험도 같이 하고 또 누구를 앞세우는 거 누굴 통해서 하냐 누굴 통해서 홍보를 하냐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냐 이런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게 로비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익이 얼마냐 그거 당연히 계산을 할 거죠. 예를 들어 100만 불을 얻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50만 불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50만 불 쓰더라도 멀리 봐서는 내가 그런 식의 그 코스트를 부담을 해야겠다 하면은 로비스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식 로비의 부작용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보시는 게 신문에서 보시는 거 방송에서 보시는 거 뭐냐면 로비입니다. 돈으로 하는 로비, 옛날에 옷 로비, 뭐 미인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린다 김이라는 여성분이 와서 스스로 본인이 로비스트라고 얘기를 했고 뭐 무슨 게이트 하고 나오는 것들 요새 나오는 뭐 사건들 다 그게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불법 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이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서 돈으로 하는 거고 또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의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사회에. 그리고 그런 식의 관행이 이 사회 주류라면은 이 사회가 앞으로 발전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지 양성을 해서 누구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의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만연한 기득권 로비 시대 불법 로비 부작용 이렇게 합법화 안 돼 있고 양성화 안 돼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이분들이 뭐 불법 로비라는 단어는 맞지 않겠지만은 우리나라 로펌들이 굉장히 큰 로펌들이 많아요. 뭐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은 어느 로비 회사는 자기네 뭐라 하죠? 게스트하우스가 한옥으로 400평짜리 아주 고급 게스트 한옥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 대단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볼 때 상당 부분이
법에 안 맞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 사회도 이 로비라는 아주 합법적인 로비의 단어 안 써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합법화를 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겁나는 건 뭐냐면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경비, 돈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김영란 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 이해 당사자들 관련된 로비 대상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밥 먹을 때 심지어는 영수증 쪼개기까지 해가면서 오만 머리를 쓰는 이유가 그게 법에 안 맞는 걸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로비도 합법화를 시켜놨을 때 이미 로비를 하고 있는 이 기득권들이 훨씬 행동이고 이런 걸 조심하고 법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국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할 때 이제 많은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이거는 뭐 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그 법무부고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 내에서 또는 변호사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국선 변호사 같이 국선 로비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로비스트들을 붙여주자 할 정도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런 로비 활동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저는 뭐 여기 급해서 사진이나 제도 못 올렸는데 이 공공 외교란 부분하고 뭐 이런 걸 해서 한 40년에 이런 일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른쪽 보면 부시 대통령이거든요. 그 부시 대통령이 저희가 초청을 해서 미군 부대 위문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 보드 멤버였는데 그 용상하면 USO라는 게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갑자기 서비스 오가니제이션. 그 미군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군속들이고 그 서포트하는 활동들을 하는 데가 USO거든요. 그 USO에 제가 보드 멤버였는데 그 정보 여기가 이제 의정부였을 거예요. 의정부에 굉장히 좋은 시설들하고 컴퓨터 이런 거를 저희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미국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직접 로비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40년 그렇게 살았고요. 직접 로비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사람들, 정부 관료 또는 입법활동 참여자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로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접 로비는 그래스루트 라이빙이라 해갖고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 이해 당사자들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로비 대상자들한테 그 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그래스루트 라이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진국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스루트 라이빙을.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공외교협회도 사실은 이런 식의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 요새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국하고 일본의 일반인들이 서로 좀 더 이해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슈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옛날에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상호, 그러니까 국가별로 상호 교류 확대, 이해 증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풀뿌리 로비 이런 성격입니다. 그 로비스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로비스트가 되나? 여러분들도 다 로비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비스트 자격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어떤 목적을 갖고 로비를 하겠다 등록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로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키 엘리먼트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로비스트로 써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100이라는 걸 얻고 싶은데 저 사람이 100 이상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할 때 로비스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뢰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실력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할 정도가 되면은 누구든지 로비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로비 양성화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 감독, 관리, 그다음에 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전에 지난 한 30년 동안 이것을 쭉 논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법을 만들어서 그 로비 양성을 하는데 어겼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가 제일 이슈였거든요. 그 로비 형태가 굉장히 많고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가 굉장히 적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어도 이번에 무슨 법이죠? 법을 통과했는데 이게 법이 맞는지 틀린지 뭐 서로 검토도 안 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한 법을 로비스트가 만들어줍니다. 아예 어떤 해당되는 법에 관해서 로비스트가 만들어서 갖다 주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로비스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해 당사자들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이 행위 자체가. 근데 미국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받은 국회의원이 보겠다 하고 그때부터 그걸 검토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서 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그걸 또 검토하거나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법을 만들어서 갖다 주더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가 민주주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한 그 법이 로비스트가 만드는 법입니다. 로비스트는 자기가 이해 당사자한테 받은 그 로비 자금을 갖고 변호사도 쓰고 해서 이 법을 잘하는 사람한테 제일 우리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거기에 대응해서 한 그 행동을 할 걸 감안해서 이제 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로비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로비스트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어느 한 곳에서 지금 저게 이슈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없어졌네. 그 뭐 잘못해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그럼 로비스트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심지어는 미국은 우리 같으면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또 미국 연방 정부도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교회도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학교도 고용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이 어떤 이해관계를 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지금은 처음에 시작해도 만약에 굉장히 낯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과정이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민주주의의 어떤 좋은
어떤 쉬프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분 정도 하고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40분 정도 되는데 그 뒷장은 좀 전부 안 나오는가요? 지금 갑자기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나? 발표 자료를 전부 다 드렸으니까요. 네, 우리가 로비 부분이 생소했었던 부분을 오늘 그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서두에 얘기해 주신 걸로 아주 충분하게 우리 이해를 했어요. 저도. 네, 네. 우선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질문보다는, 저는 오늘 우리 장국현 회장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방향을 확실히 제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장국현 회장님이 하시는 그 공공외교협회하고 그러니까 한국혁신전략연구원하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한번 만나 뵙고 자세하게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일단 채팅 올려주시지 않으십니까? 바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예, 여쭤봐도 윤영호 되겠습니까? 박사님, 네. 네, 저기 선생님 지금 한국에 계신 거죠? 네, 네. 네, 11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행사가 하나 있는데 아시나요? 네, 네. 11일 날이요. 5월 11일 날 네. 한국에서 행사가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나 했어요. 모르겠는데 무슨 행사인가요? 그 내용이 어떤 행사냐면은요. 미국의 아쿠스라고 한미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거든요. 네, 네. 이거를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김용길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네. 한국에는 그 세종연구소장 했던 송대성 박사님이 이걸 주관해서 합니다. 송 누구요? 송대성이요. 네, 네, 네. 세종연구소장 했던 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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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분 송대성 박사님을 제가 아는 분이라 한번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유대인처럼 미국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을 만든다. 네. 지향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데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뵙고 상의를 드리든지 아니면 11일 날 행사에 참석을 하시면은 인사를 하시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행사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제가 선생님 뭐 이메일 주소나 뭐 아무것도 연락처도 없고 그런데요. 제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우리 네. 저기 관심자는 개별 카톡방으로 연결을 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시 개별 카톡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향하는 점 우리 윤영호 박사님의 정보가 우리 장국현 회장님 그동안 경험과 지식이 같이 어울리면은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 유태인 말씀하셨는데 유태인들은 미국에서 AIPAC라고 APEC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일찍부터 이제 그 조직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연례 행사를 하면은 미 상하원 의원도 국회의원 장관들이고 해서 상하원 의원이 50명 이상이 거의 참가를 하고 거기에서 찍히면은 국회의원 쫓겨난다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에이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대미 로빈이 뭐 이런 얘기 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대미 대EU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또 저희가 이제 로비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국내에서도 로비 양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 로비에 대해서 훨씬 프로페셔널하다는 인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비에 대한 기본 인식이 제가 이제 정경련 나오고 뭐 저 공무원도 하고
해갖고 저한테 많이 연락이 와요 지금. 근데 항상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혹시 어디 있는 누구 아세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뭐 연주를 해서 뭐 돈을 갖다 주려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로비에 대한 인식인데 이 로비스트는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하고 저는 이 프로페셔널한 이 로비 시스템 아니면은 그 방법, 그다음에 이 아웃소싱에서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로비스트를 양성을 해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합법화 되기 전이라도 양성화해서 로비스트를 많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그 국제대학원에서 국제 로비 과정을 거의 한국에서 유일하게 몇 년을 가르쳤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로비스트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배우면은 사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일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한 테크니컬한 그런 게 많아요. 방법이나 이런 게 노하우가 그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제 생각에는요. 기술 독립군을 전부 로비스트로 만들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전부 그거를 의회 우리 국회를 통해 가지고서 입법화 활동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 통로가 우리 재단법인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이 국회에서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었고요. 우리 지금 발표하신 부분이나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은 제가 로비라는 단톡방을 제가 지금 바로 만들었습니다.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실까요? 로비라는 생소한 부분에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계속 우리 장국현 회장님 만났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고요. 결국은 우리 인간 만사가요.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만들어진 게 로비스트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선진기법을 우리 한국에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아까 글래스루트 로빙이라는 부분이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 풀뿌리에서 민주주의가 우리가 해야 되는 지방자치 되는 것처럼 우리 풀뿌리에서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사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로비 활동이 활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한 20여 분 들어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핵심 멤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기술독립군 유튜브에 하고 우리 장국현 회장님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장국현 회장님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